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하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사실 최근 시장이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하락 강도가 매우 강한 구간입니다. 이것을 좀 최근 한 블로그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엊그제였죠. 엊그제 코스닥이 강하게 하락했던 위에는 코스피고 아래는 코스닥인데요. 그날 이런 블로그의 글을 하나 좀 봤는데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뭐냐면 52주 신저가 300개 이상 발생, 이런 기사들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 보면은 과거에 한 7차례 정도가 나왔는데 2008년도 요때도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더 이제 금융위기로 이어졌고, 그 다음에 2008년 10월에도 신저가 300 뭐 이런 내용이 나왔고, 그쵸? 그 다음에 2011년도 얘도 세게 나왔었고, 2015년도 얘도 나왔었고, 2016년도, 그 다음에 2018년도 9월달. 근데 이렇게 보면은 총 7차례 정도가 나왔는데, 이거의 결론은, 여기,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52주 신저가가 한 16년 동안 봤을 때 한 7차례니까 2년에 한 번꼴로씩은 세게 나왔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예 흔한 건 아니지만 뭐 아주 드문 경우는 아니고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신저가 나온 다음에 한두 달 정도 잘 버티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거기에서 이제 바닥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후에 그 다음 바닥이 나오는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는 이야기거든요. 지금의 이 느낌을 아마 그 트레이딩을 이제 주 업무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낄 것 같냐면 아마 이럴 것 같아요. 올해를 좀 보면은 위에는 코스피인데요. 그때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특히 스윙 계좌 있잖아요. 스윙 계좌를 하는 사람들은 아래 코스닥 차트와 내 계좌가 좀 연동되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뭐냐면 이게 지금 빨간 줄 여기 있는 구간이 올해 시작하는 구간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저 역시도 그런 느낌인데요. 1월 달에 안 좋았고, 4월 달 안 좋았고, 5월 달 안 좋았고, 시장이 안 좋았고, 6월 달 안 좋았고, 7월 달 안 좋았거든요. 그리고 좋았던 구간은 2월, 3월, 딱 두 달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로 이렇게 보잖아요. 상반기로 보면 한 두 달 정도 빼고는 상당히 어려웠고, 특히 요 2월, 3월 달에 벌었던 돈에서 많이 안 까먹었으면 다행인 이런 구간입니다. 지금이 이런 구간이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이고, 저의 스윙 계좌를 보면은 그 회원분들과 공개했던 계좌는 4월 한 11일 정도 여기서부터 시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좋았던 구간은 다 지났었고 힘든 구간에서 시작을 했죠.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라고 시작해 보면 여기서 여기 조금씩 이런 구간들이 있었지만 요거를 사실 여기서 수익을 많이 내기는 좀 어려웠던 이런 좀 구간이었다라는 거고, 신저가 300이 나왔을 정도면 진짜 어려운 구간이구나를 좀 알고 비중 조절을 좀 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계속 시장이 안 좋을 건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지금부터 한두 달 정도는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 시장에서 바닥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스피 지수로 한번 참고해서 보면 가장 신저가를 만든 날이죠. 그러니까 과거 걸로 한번 해볼까요? 과거 걸로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라고 해보면 가장 신저가를 만든 요 날에 이 시가를 한 번은 돌파하는 캔들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실으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캔들이 나오면 시장은 전환되는구나를 좀 알 수 있거든요. 이것과 지금을 좀 보면은 어제 같은 경우에 오늘 신저가를 다시 냈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죠. 만약에 엊그제 여기가 신저가였다면 이 구간을 어떤 돌파하는 캔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거래량을 실는 무슨 캔들이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는, 적어도 여기까지는 한 1에서 한 2주 정도가 걸리거든요, 보통. 그쵸? 근데 엊그제가 중요한 날이 아니었으니까 오늘이 다시 신저가가 나옴으로써 어제가 좀 의미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1, 2주는 더 시장이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동안에는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생각을 보통 하고 과거에도 이렇게 했지만 한 10개 정도 종목을 매매한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어떤 계좌들 중에서 하나의 스윙 계좌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윙 계좌의 관점에서만 이 스윙 계좌를 10종목을 매한다면 이렇게 시장이 확 안 좋을 때는 비중을 줄이든지 다 매도해도 괜찮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매매를 한다면 한 3개에서 한 5개 정도 종목을 매매할 것 같고, 이때 종목도 한 종목당 그러니까 10종목을 매매한다면 평소에 한 10% 정도 매매하겠죠. 한 종목당. 근데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 종목당 한 5% 정도 선에서만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종목을 풀로 매수해도 만약에 1억으로 한다면 한 2,500 정도 주식 비중이 되고, 현금은 한 7,500 정도 의 비중이겠죠. 그래서 현금 비중을 훨씬 많이 가져가는, 다만 그래도 괜찮은 종목들은 그래도 조금씩 매매해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안 하면 조금 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 계좌에서 아예 종목이 없으면 이런 느낌이 있어요. 뭐냐면 만약에 지금 집이라고 좀 비교해 보면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지금 집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집을 하나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집값이 오르길 바라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집이 없다 라고 가정하면 집값이 더 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처럼 내가 만약에 계좌에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시장이 계속 더 하락할 거라는 생각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내 계좌에 주식이 조금 있으면 시장이 상승하기를 좀 기대하는 모습이 큽니다. 근데 시장 하락은 갑자기 좀 생각보다 빠르게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서 주식이 계좌에 아예 없어버리면 빨리 마음을 바꾸는데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주식의 어느 정도의 종목과 약간의 비중으로 계속 좀 매매를 하면서 시장이 전환될 때 주도주들을 빨리 좀 파악하는 이런 쪽을 위해서 아예 계좌를 비우는 경우도 괜찮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주식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를 좀 통일을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주식 차트를 볼 때 다 가리고 하나만 좀 이렇게 봐볼게요. 만약에 오늘 가장 좀 탄력이 좋았던 휴젤이란 종목으로 좀 보면은 이거를 시세를 어떻게 봐야 될까 라고 해본다면,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5주와 20주, 이 붉은색이 5주고요 파란색이 20주거든요.
요것이 골든 크로스 나온 이후의 구간을 저는 좋아합니다. 골든 크로스 나온 이후의 구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너무 진하니까 조금 색깔을 빼볼게요. 빼고 그러면 이제 선만 좀 보이죠? 이렇게 좀 보면 골든 크로스가 나온 구간들이 뭐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쭉 내려서 여기도 있다가 다시 사라지고 여기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골든 크로스가 나온 이후의 구간들이 좀 안정적인 상승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어떻게 그냥 편하게 정의를 하냐면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5주 위에 있으면 단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다. 그 다음에 20주 위에 있으면 중기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0주를 보고요. 이 60주 아래에 있는 것들은 아예 그냥 추세가 무너졌다라고 판단해서 아예 트레이딩 대상에서는 아예 제외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거를 세 개의 선을 다 까서 다 오픈해서 한번 봐볼게요. 60주를 다시 체크한 다음에 이거를 현재 코스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를 보면 어떤가요? 코스피를 보면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도 우상향하고 있고 근데 다만 이 주식이 현재 5주 이평선은 깨고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는데 단기적으로는 하락하고 있구나, 약세구나, 단기 약세구나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코스닥을 보면 완전 다르거든요. 코스닥을 보면 코스닥은 어떤가요? 지금 보면 주가는 여기에 와 있거든요. 여기에 와 있는데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다 깼어요. 그러니까 중장기 혹은 단기까지도 완전히 역배열이 된 그런 모습이 있죠.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좀 이렇게 보시면 알 것 같고 만약에 뭐 코스피의 삼성전자도 한번 보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파란색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주가가 파란색 위에 있으면 중기적으로 괜찮구나 라고 판단을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우하향하고 있다. 이 빨간색을 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저희가 시장은 이렇게 설명하지만 저희가 트레이딩을 원하는 조건은 다 이렇게 우상향 해야겠죠. 전부 다 우상향하는 이런 구간들. 이 구간 안에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스윙으로 하는 주식 투자의 관점은 추세 추종이라는 것입니다. 추세 추종. 추세가 만들어진 상황에서 매수하는 것. 특히 여기서 핵심은 중장기 추세가 우상향 하는데 단기 추세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 구간에서 이 변곡점을 에서 매수하는 것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것을 좀 더 심플하게 얘기해 보면 중장기 추세가 우상향하는데 단기 추세가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서의 변곡점에서의 매수가 수익과 리스크의 비율이 가장 좀 좋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 통계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한다. 그래서 추세 추종의 가장 핵심은 사실 돌파 매매가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많은 테스트를 해보니까 변곡점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중장기로 우상향할 때 주가가 이렇게 간다면 이 돌파는 여기서 매수하는 것보다 이 변곡점에서 매수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하고 리스크가 좀 줄고 수익이 괜찮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매매를 스윙 계좌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근데 그런 스윙 계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를 보면
코스닥 지수를 보면 사실 가장 힘든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구간을 좀 잘 버티기 위해서는 한두 달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일간으로 봤을 때 바닥이 나오려면 적어도 최소 1, 2주 정도의 시간은 필요해 보이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을 마치고요. 제가 최근에 방송을 안 했던 거는 제가 뭐 이렇게 놀았던 건 아니고요. 회원분들과, 그러니까 유한타증권의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의 계좌를 가지고 계신 회원분들과 통화를 좀 이런저런 통화를 많이 하느라고 하지 못했는데요. 통화가 없을 때는 뭐 방송을 해서 시장 이야기, 그다음에 금일 뭐 관심 종목, 오늘 매매했던 종목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가리거나 숨기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오픈해서 오늘 뭐 샀고 뭘 팔았고 현재 1억으로 시작한 계좌는 얼마가 있고 이런 걸 좀 편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